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교육의 이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이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온라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요. 일단 2학년 설명에는 이제 어머님들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 여름방학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학년 수업 시간표에 비해서 연설을 적게 세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에 딱 반을 도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기에 이제 수시냐 정시냐 선택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냐, 그 다음에 수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문과 이과에 따라서 문과 학생들은 확통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이슈들이 다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설명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일단 하나하나씩 정리해보면, 수투는 어쨌든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제가 강조 안 해도 이번 여름방학에 이 수투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다만 이번 기존까지 수학 학습 전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어머님들 수투에 투자하겠다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조금만 하나 부연 설명해드리면 이번 6월 모의평가 뉴스 많이 보셨죠, 어머님들? 수학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뉴스를 본 느낌 어떠세요? 어려웠던, 국어는 계속 이슈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이 목동권에서 수학 내신 1등급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의대를 못 가면 국어나 가탐 탓이 갈 거고요. 수학 탓일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수학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은 학교가 강서죠. 강서는 2등급에도 수학을 한 개, 96점까지는 무난하게 진입할 거예요. 본인이 제대로만 공부했으면.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내신에 대한 빈도가 크기 때문에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 수투는 어렵다 싶다는 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번 6월 평가원 30번 문제 있잖아요. 22번이 공통 과목의 제일 끝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30번인데요. 이 녀석의 오답률이 98%였습니다. 그러면 오답률 98%면 정답률은 어머니 몇 %죠? 2%죠. 그죠? 2%라는 얘기는 100명 중 몇 명이 맞추는 거예요? 2명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이면 6명. 그럼 우리가 1등급 받는 애들이 한 절반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1번이 이게 수투의 비분입니다. 얘가 수원이고 얘가 93%. 그러면 정답률은 7%죠. 그 다음에 공통 과목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미적분이죠. 그리고 미적이 어쨌든 표점 싸움에서 유리한다고 했었고 평가원에서 설계한 거고 좀 달라진 점은 입시 연수들이 한번 그 얘기 더 해줄 텐데요. 원래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평균이 낮을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가장 높죠. 잘하는 애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적분을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게 가장 어려운 문항이 30번이었었는데요. 오답률이 얘도 93%. 그럼 정답률이 7%죠. 물론 이 %는 대상이 다르죠. 이건 전체에 대한 거고 얘는 미적분 선택자에 대한 거죠. 그러면 미적분 선택자로 한정한다고 치게 되면 현재 수험생이 50만인데 50만 중에 미적분 선택자가 많지는 않겠죠. 상대적으로 절반 이상은 다 볼 거고요. 문과고 나머지 절반이 볼 거고 이과의 한 8, 90%가 이제 미적분 선택자일 텐데 50만에 대해서 어머님들 산수 한번 해볼게요. 0.02 0.07, 0.07 이게 문제예요. 50만 중에서 이 세 문항을 다 맞춘 학생입니다. 자, 수학생도 산수 잘 못해요. 얼마쯤 될까요? 그죠? 49. 만약에 미적분 선택자를 한 20만으로 줄인다고 해도 이 숫자가 많이 커지진 않겠죠. 사실은. 그래서 최종적인 통계 나와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번 유평은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보통 이제 가형만 있을 때 100점이 200명대다라고 하면 어려운 시험이고요. 500명 넘어가면 좀 쉽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게 모니과 공통 수능에서 얼마만큼의 변별을 확보할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게 뭐예요? 현재 고3 엄마들이 힘든 거죠. 보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3 하는 거 보고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이번 구평까지 가고 수능까지 가야 아마 최종적으로 평가원이 어떻게 모델링 할 건지 모델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매번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 한 번의 고3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예, 문이과 공통순위에도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문과 최상위권하고 이과가 붙어서 이제 어느 정도 변별을 할 거냐. 왜? 98%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문과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킬러들이 98%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어머니도 자이스토리 하시잖아요. 자이스토리에 있는 수투 킬러들은 다 문과 기출이에요. 그 문과 기출 최고 오답률 보통 98%거든요. 근데 공통수에도 98%면 설계는 잘 한 건데 문제는 그 밑에 문항들의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여름방학에 수투를 얼만큼 할 거냐. 다른 지금까지 수상 공부한 회차, 수험 공부한 회차보다는 수투가 제일 작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번 여름방학에 문과나 이과도 무조건 수투에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1학기 때 느끼셨겠지만 제가 설명 때 얘기했었는데요. 목동은 좀 학교들 폐쇄적이라서 사실 양정에는 데이터를 접근해 좀 쉽지는 않은데요. 대치는 한번 다 조사해봤는데 전사고인 외대국어하고 그 다음에 지역자산인 세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인 중대국어 이렇게 세 군데 조사해봤는데요. 다 문이과 수험 평균 차이는 2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효과가 문과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번 기사에 나왔었지만 근데 국어도 또 이과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해가 좀 됐고요. 그래서 수투가 어쨌든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이과 전략의 차이는 뭐냐? 이과 학생들은 여기에 뭘 시작해야 돼요? 자, 미적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적분을 시작할 건데 자, 미적분이 이제 이런 거죠. 예, 실력이 있고 개념 실력이 있고 개념이 있을 거예요. 예, 강사들은 저마다 다 자기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하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포지션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어제도 이제 미적분 상담을 대체해서 하는데요. 아이가 지역자사에서 수학 내신 항상 1등급 받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 수업을 들으려고 하셔서 미적분 심화 수업 들어도 될까요? 하길래 한 20분 상담하면서 어머니 하나만 낮추시죠. 왜냐면 이 아이는 미적분 선생님 한 번도 안 한 친구예요. 내신을 본다면 지역자사에서 내신 1등급이다 당연히 심화 수업을 들어야겠죠. 근데 지금 미적분은 무슨 수업이에요? 선행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선행 수업을 할 때는 우리 아이가 이 과목을 몇 번 들었냐를 보면서 이 수업에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적분은 이제 항상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안 배운 애가 배운 수업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가 미적분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이거나 얘가 면 잘하지 않을까? 581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기호 자체를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번엔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우리 아이 현재 상태에 맞춰서 그래서 미적분 개념은요 한 번도 안 한 친구가 듣는 거 맞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념 실력 이해하고. 왜? 자, 케이스가 이렇게 했겠죠. 중3하고 고1하고 고2가 있으면 고1들은 언제 있겠어요? 중3 11월부터 2월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10월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고2는 이번 겨울방학이었겠죠? 1월, 2월일 거예요. 요 세 번 다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 아주 훌륭한 친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에 몇 개만? 2개.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거나 이렇게 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다음에 한 번만이 어떻게 있어요? 중3 때하고 안 한 친구. 근데 요 때하고 안 한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 친구들은 고민할 필요 없죠. 그죠? 여기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죠? 이제 요 그룹이 애매한 거죠. 분명히 2번 했는데. 그죠? 요 그룹 들어갈 거냐? 요 그룹 들어갈 거냐? 그건 오늘 설명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듣고서 끝나고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 계속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2번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많이 까먹어서 정말 다시 처음부터 리스타트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한 번 들었지만 정말 기억이 잔뜩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걸 선행은 회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한 번 이상 배웠으면 얼마큼 잔존 기억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죠. 현재 내신애가 얼마큼 쳐주고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 보시면서 요 그룹의 친구들은 조금 설명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친구를 잘 찾으면 되고요. 한 번이나 한 친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개념 실력 가는 게 맞겠죠. 다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친구가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아이한테 너 한 번 했는데 기억나? 그러면 대부분 다 기억 안 난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잘 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과정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2학년들은 미적분을 잘 선택하는 게 수투는 큰 이슈거리는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어머님들이 어떻게 할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거리는 자 이번 여름방학부터 우리 아이가 조금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분위기 바꿀 거면 수투부터 미적분까지 한 사람한테 배울 생각 하시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선행이 살짝 느린데 무언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수투하고 미적분 어머님들 뭐예요? 개념은 유사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유사하다는 말은 한 사람한테 제대로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김정은 선생님이나 이배용 선생님, 이배용 본장이나 다 수투부터 시작해서 미적분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투부터 미적분까지 어떻게 할 거냐 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원칙을 어머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거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 중에 특이한 거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월수금 오전에 김경환 선생님이 수투 수업을 오전에 깐 게 있습니다. 수투 오전 수업.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내신은 좋은데 선행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표가 되게 상당히.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한 번 이상 배웠어요. 아이가 문제 풀다 막혔어요. 그럼 아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려운 거다. 별표 치고 넘어가요. 근데 선행한 친구는 어떻게 되죠? 한 번도 안 한 친구는 딱 들어갔는데 막혔어요. 그럼 숙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선행을 못해서 수투가 처음이거나 한 번 했지만 처음에 똑같은 친구들은 이 수업을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수업은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뭐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클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숙제. 그러니까 선행이 느린데 한 번에 따라잡으려고 하게 되면 그렇죠 어머님들? 처음 하니까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내가 풀어봤는데 맞긴 바로 물어봐야 된다. 그걸 못 물어보면 뭐예요? 그 숙제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김경환 선생님 수업은 그걸 주목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수투를 안 했거나 한 번 했지만 거의 안 한 건 똑같은 친구들인데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오전에 수업 듣고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마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가 미적분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미적분 못하죠. 죄송하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수업에 올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학년 올라갔을 때 수트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낮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수업에 어머니들이 집중해 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기 수능반이 개강을 하는데요. 조기 수능반은 뭐예요? 정시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동은 아직 조기 수능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지난주에 전사고죠. 외대부고 학생들 대상으로 유평 점수를 조사했어요. 재미난 현상이 발생했던 게 수학 100점이 제일 많은 점수대가 4점대예요. 외대부고에서 2점대, 3점대, 4점대를 조사했는데 4점대 친구들이 100점이 제일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4점대 친구들은 수시에서 좋은 데를 갈 가능성이 낮겠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정시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과목 합쳐서 한두 개 틀린 친구들은 있고요. 근데 올해 2점대 애들은 뭐예요? 계속 수시를 해야 되니까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 확대 기조에서 정시를 빨리 준비하는 게 유리하냐? 분명히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대 입시안이 있기 때문에 뭐 학교들마다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겠죠. 정시에 내신을 반영할 거냐 반영하지 않을 거냐 그런 부분이 여기서 얘기하기 좀 힘들고요.
그런 거 어머니들이 설명회 때마다 입시 연설 얘기하니까 잘 주워 담으시고 어쨌든 조기 수능을 해야 될 목표는 우리 아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하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비교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더 좋고 우리 아이가 맞출 수 있다면 조기 수능도 적절한 카드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조기 수능반은 일단 수투하고 미적분으로 시작을 하고요. 수투는 저희 김정래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요. 그럼 내신 수투하고 다르냐라고 하게 되면 내신에서는 수능이 안 나오는 것도 공부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능에 최적화된 커리어 보시면 돼요. 수투나 미적분이나 수능이 안 나온 커리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적분은 맹룡이라고요. 목동의 처음인데요. 대치다운에서 유명한 친구입니다. 카이스트 수학과 졸업했고요. 그래서 일단 미적분 전공자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친구가 수투하고 미적분을 주 1회로 해가지고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모임들 요즘 국어가 어렵다는 얘기 들으셨죠? 국어는 독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독서는 이번에 이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이제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기 수능에서 국어를 못 잡으면 힘들고요. 현재 고3 국어 시험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기출을 풀 시간이 없습니다. 옆집에 고3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고3 강사들이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이들 기출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치고 목도이고 제가 조기 수능만 설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국어는 기출을 풀자. 국어는 기출만큼 좋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고2 때 기출 제대로 못 풀고 올라가잖아요. 고3 때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출을 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 플러스한 게 뭐냐면 어머님들 이감 아시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제가 이감하고 얘기해서 대치다원하고 목동다원 그리고 원래 이감은 현재 대성 강남 대성 자회사예요. 대성하고 이렇게 두 개 학원에서만 간쓸게 라이트라고 해서 2학년용 이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처음 런칭하는 거고요. 처음 런칭하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학습 컨텐츠는 이미 3학년 거 성공했기 때문에 2학년 걸 런칭한다는 건 3학년 거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간쓰기 라이트에서 비문학이다라면 비문학은 3학년 거 3주치를 합쳐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만큼 뭐 했다는 얘기야? 2학년 애들한테 맞게끔 최적화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렇게 독서 파트를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건 이제 뭐냐? 이감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기출하고 같이 기출 분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독서의 기출 분석을 하면 우리 아이가 꼭 조기 수능 안 하더라도 이번 여름 2학년 2학기에 되면 뭐예요? 국어가 별로 할 게 없죠. 그죠? 아무래도 여태까지 내신보다는. 그래서 조금 우리 아이가 수능 국어를 미리 맛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요 수업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수학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수학과를 제가 분리시키긴 했지만 고정 공간 시간표에 보면 요 세 개 같이 움직여 주거든요, 어머님들.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는 끝날 때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질문 받을 텐데 오늘 저희 고일 선배랑 같이 해서 조금 제가 혹시라도 못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뭐 설명에 9분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게 생기시면 금방 지울 거예요. 설명에 현장에 오신 분들만 저는 제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이창현 다원에서는 수학 전체하고 자사 전체를 책임지고 있고요. 지어도 되죠? 어쨌든 오늘 선생님들하고 차분하게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하시고 중요한 시기잖아요. 선생님들 많이 괴롭히세요. 다원의 두 대표 에이스입니다. 그다음 이병 원장님이시죠? 이병 원장님 아시겠죠? 어머니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원교육 부원장 그리고 수학과 대표 강사 이구영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PPT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말로 설명을 드리면서 순서로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수투랑 미적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 아까 간략하게 얘기하셨지만 수학투랑 미적분의 과목의 특성을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둘 다 미적분학을 공통으로 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한쪽이 어려움을 겪는 건데
일단은 저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명쾌하게 여기서는 이런 게 문제구나,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거의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이랑 2학기인데 학습법. 수투는 이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적분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최적의 학습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 수업이랑 특강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 살짝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수학투랑 미적분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공통점은 하나죠. 공통점은 둘 다 대학에서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으로. 그래서 배우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일단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걸 먼저 다루고요. 즉 함수가 어떤 특정한 점으로 다가갈 때 또는 한없이 무한대로 할 때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함수가 결정이 될 것인가 하는 약간 가상의 상황을 논하는 과목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들을 정리를 합니다. 특히 거기서 이제 미분이 도입이 되고요. 그거의 역연산으로 적분이 공부가 돼서 일단은 두 과목의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고 그게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일단은 물론 과목의 차이도 있지만 좀 실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볼륨이라고 하는 볼륨. 수투는 크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죠? 혹시 아시나요? 3개입니다. 3개. 방금 말씀드린 극한, 미분, 적분. 그런데 극한이랑 미분은 사실상 한 세트로 보셔도 돼요. 수투 한정에서는. 수투 한정에서는 극한이랑 미분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어차피 극한을 공부를 하고 그거의 바탕으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묶어서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깊게 파고들면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같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영분의 영골의 극한을 풀 때는 미분계수의 정의도 많이 활용하는 등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극한만 따로 떼면 그렇게까지 공부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극한만 따로 떼면 미분이랑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적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크게 세 단원이지만 볼륨으로 따지면 2개입니다. 볼륨은 2개고 이거 2개가 이제 약간 무게감은 이쪽으로 좀 더 쏠려있긴 해요. 이거 자체가 적분이랑 거의 비등한 과목이니까. 그렇지만 같이 뭉쳐서 생각을 하면 조금 큰 볼륨, 좀 작은 볼륨 해서 2가지 볼륨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미적분은 다르죠? 미적분은요, 일단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살짝은 다른 얘기를 좀 진행을 해요. 수열의 극한을 공부를 하고, 물론 여기는 급수도 포함입니다. 이 볼륨 하나가 있고요. 이것도 꽤 무거운 덩어리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워요.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원에서 조금 배웁니다. 지금 아마 애들이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를 배웠을 거거든요. 문제도 많이 풀었을 거고 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극한이랑 미분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이제 합성도 하고 역함수도 섞고 서로 곱하고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거든요. 즉 진짜 여러 가지 함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바탕으로 지지고 먹습니다. 그런 아예 새로운 함수 또는 복잡한 함수를 극한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미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게 하나의 볼륨이에요. 아직 시작 미분법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여기서는 다항함수만 가지고 극한을 하기 때문에 인용이 굉장히 작아서 같이 묶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면 이번에는요, 이게 사실상 극한에 쏠려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볼륨이에요. 이거 자체로도 미적분 전체 12개 중에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배운 수많은 미분법들과 어떤 그런 극한을 처리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진짜 미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초월함수의 미분을 하고 이걸 적분을 하죠. 심지어 이 미분은 여기서 배운 미분을 바탕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복잡하기는 해도 여기서 차이 나는 미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적분이랑 아예 급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이쪽은 미분의 역연산으로 끝이에요. 다항함수라서 그냥 미분하면 끝입니다. 근데 얘는
적분이 가능한지조차 몰라요. 학생들이 봤을 때 판단해야 돼요. 이거 적분해야 되나?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즉 적분하는 방법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즉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단순한 이쪽은 다항함수, 이쪽은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아니라 이쪽 관련된 문제를 풀 때랑 이쪽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생각해야 되는 도구나 어떤 상황이나 개념들이 이쪽이 압도적으로 즉 전체적인 흐름은 같지만 볼륨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체감하는 정도는요. 이쪽이 1이면 이쪽은 3 정도 돼요. 2.5에서 3. 그 말은 공부하는 시간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고 개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일단 볼륨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경향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향성. 그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단원인데 과목들인데 출제되는 경향이 어떠냐를 말씀드리면 물론 경향이라는 건 과거부터 시작해서 쭈르르르르 변화오기는 했습니다. 뭐 트렌드라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요즘 수투의 트렌드는요. 나올 만한 건 다 나왔어요. 정말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즉 킬러 포함이에요. 기본 유형뿐만 아니라 킬러도 나올 건 다 나왔어요. 특히 글쎄요 평가원 모의고사 한정하면 아직 안 나온 주제들이 있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시중에는 엔제는요 어쨌거나 그 수많은 그 어떤 브레인들 사이에서 뭐 연구소 사이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나올 건 이미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주제가 다 나왔다라는 거지 우리는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표현은 새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평이 그랬거든요. 새로운 표현의 주의. 그래서 아마 이따가 이제 정래쌤이 들어오시면 정래쌤이 유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번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그래도 박빈 수능의 첫 번째 평가원에서 낸 시험이라서 좀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 평가원의 수투랑 미적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시험 문제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고 일단은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면 또 낯설 수는 있어요. 주제는 나왔지만 그걸 감춰놓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수투 문제들 중에 어려운 것들처럼 표현을 감춰놓은 문제를 학생들이 풀고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상 감춰져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못 본 거죠. 근데 이제 뭐 누군가 지나가면서 그 실마리를 풀어준 거죠. 리본 풀듯이. 그러니까 갑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서 사실 내가 배웠던 거네? 하게 되는 거고 그럼 풀 수 있는데? 하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즉 새로운 표현이나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역시 계속되는 공부가 필요해요. 자, 이게 수투의 경향 정도가 되겠고요. 미적분은요. 여기는 전혀 반대죠. 여기는 지금까지는 많이 나왔지만 빨간색으로 계속 쓸게요. 이쪽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는 다항함수 하나, 여기는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정의하는 함수들이니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이 수투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다. 아직 안 나온 것도 많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우와 이거 진짜 좋은 문제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3년 전까지죠. 2년, 2, 3년 전까지는 미적분에 킬러라는 개념이 있었죠. 물론 지금도 있지만 아예 새로운 것들 봤을 때 와 처음 본다. 이런 거 어떻게 푸냐 이런 것들. 근데 역시 이따가 정래쌤이 자주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자녀분들 수능 그리고 지금 수능이죠. 지금 수능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미적분뿐만 아니라 기하랑 확통도 같이 선택을 해서 보고 등급을 같이 내잖아. 근데 이거 세 개에 차별을 둘 수는 없거든요. 한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릴 거니까. 그래서 평가원에서 시험을 낼 때 밸런스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어렵게 내잖아. 얘는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게 내는 게 가능은 해요. 근데 얘는 그게 불가능해. 만약에 이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걸 내려면 문제수를 한 2배에서 3배 늘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계산 복잡하고 시간 많이 걸리게끔. 즉 밸런스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실제로 이번에 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봤잖아요. 밸런스를 조절한다고 조절했을 거예요. 근데 1등급 커트가 이게 지금 86에서 88 잡히고요. 이게 82에서 84 잡힙니다. 미적 선택한 친구들은요. 압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82점. 보통 88점을 맞아 1등급이에요. 즉 6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게 그냥 그럼 뭐 한 두 문제 정도 미적분이 유리하겠네가 아니라 최상위권 생각을 해보면 상위권 최상위권 생각을 해보면 둘 다 만점을 맞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표준 점수가 6점 내지 7점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한번 그 대학을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표준 점수 칸 하나가 3점이거든요. 3점. 그러면은 나는 미적을 다 맞았어. 나는 화통을 다 맞았어. 에 따라서 대학이 서울대에서 성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거를 더 아마 줄일 거예요.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합통을 어렵게 만들기에는 어렵죠. 특히 이번에 합통 그렇게 어렵게도 안 냈는데 1등급 전체에서 문과생들이죠. 확률과정자를 선택한 비율이 5%인가 그래요. 1등급 안에서도. 선택한 비율이 아니라.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쪽이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이쪽 난이도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던가 그거보다는 아마 이렇게 두 개, 특히 얘를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걸 보여줬던 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이번에 미적분 23문제부터 23번부터 30번까지를 보시면 문제가 다 뻔해요. 물론 킬러라는 주제도 있고 학생들이 못 풀기 어려웠던 주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예전에 미적분 킬러 30번이 가지고 있던 그 참신함, 대단, 그리고 와 이건 애들이 어떻게 푸나 하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물론 한 번의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돼요. 이번 9월 수능 그리고 내년 6월 9월까지 보면 어느 정도 경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미적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평가원 자체나 또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결국 무슨 말이냐 수트도 그렇고 나올 건 다 나왔죠. 미적분도 그렇고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익숙한 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다 합쳐서 공부해야 되는 방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것이에요. 익숙한 것 위주로 공부한다. 여기서 말한 익숙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럼 센 고쟁이 1분 풀면 되겠네요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익숙한 것은요 주제를 듣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습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럼 이번 겨울방학에 이런 수투랑 미적, 겨울방학이 아니죠? 여름방학이죠. 수투랑 미적분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투는 문제 중심, 그리고 미적분은 개념 중심. 좀 다른데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오늘 설명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이냐? 아니 수투랑 미적분이 어쨌거나 익숙한 거 위주로 공부하라 그랬는데 왜 하나는 문제 중심이고 하나는 개념 중심이냐? 자, 일단 수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투는 첫 번째로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 중심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개념 정리 필요 없고 문제만 열심히 풀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단어는 1학년 1학기 다항식밖에 없어요. 거기는 애초에 개념이라는 게 없거든요. 다 그냥 문제로 푸는 건데 수투는요. 아까 제가 과목의 개요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의로부터 출발합니다. 살짝 다시 언급하면 극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미분법의 공부를 하고 적분을 진행을 해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이 각각의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념이 곧 문제예요. 개념을 정의할 때 일반적인 함수 fx로 해서 정의를 한다면 문제는 그 fx가 실제적인 숫자랑 문자를 표현된 함수 2x 세제곱 더하기 3x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문제를 푼다는 게 진짜 그냥 양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같이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대단한 거는요. 수투나 미적분은 둘 다 그렇지만 이 개념이 킬러까지 그대로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학 단원 같은 경우
아마 작년 2학기 때죠. 2학기 때 공부했죠. 거기에 경우의 파트 같은 건요. 개념은 되게 쉬워요. 뭐 콤비네이션, 팩토리얼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나요? 못 풀죠. 왜냐면 상황 해석 자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풉니다. 근데 얘는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정의를 알면 미분 가능성 문제가 풀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또는 뭐 정성이나 바이블에 있는 개념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단순한 문제는 풀려요. 근데 복잡한 문제는 안 풀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까 기분이 미적분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한 이 미적분학은 대학 미적분이에요. 즉 파고 공부할수록 내가 안다고 생각한 것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교과서 보면 이해가 돼. 그리고 교과서 기본 문제는 다 풀려. 아 괜찮아. 근데 실제 그것을 어려운 문제 적용을 해보면 이해가 안 돼. 뭔 소리야? 그래서 단순히 개념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의 이해도를 높이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중심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꼼꼼하게 미분 가능성의 정의 공부하고 개념 공부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느 정도 선행이 한두 번은 돼 있는 친구들 대상이에요. 당연히 내 친구가 아예 노베이스다. 아예 수준이면 처음 한다. 근데 문제 중심이면 망하죠. 예, 그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두 번 정도 공부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아, 이 문제가 이 개념에서 나왔구나. 여기서 나왔구나. 즉 단순히 양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수투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물론 미적분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문제 중심이라고 하는 게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즉 조금 더 과목 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수투가 내신 과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신보다 더 걱정되는 건 수능이죠.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수능 과목이라고 하는 건 문제의 깊이가 그냥 내신이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교육에서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아마 인간학을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게 들어보는 단어일 거예요. 실정리들. 즉 교과 개념에서 출발을 하겠지만 진짜 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녀석들. 예를 들어 제일 흔한 게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 거죠. 이건 대학 과정입니다. 그래서 증명도 안 해. 근데 알고 있으면 여러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풀리거든요. 그리고 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같은 거 역시 유명한 그거죠. 요즘은 안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얘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정리가 가능한데 기본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학원들에서 이제 다 기본 개념을 가르칩니다.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런 실전 개념들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순수하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위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이에요. 교과 개념의 확장일 수도 있고 교과 외 내용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냥 스킬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사범대 나왔잖아요. 사범대 출신으로 이런 얘기하면 사실 돌 맞아야 돼요. 학생의 그 어떤 지적 또는 교육과정 내에서 요구하는 것을 벗어나는 얘기니까. 근데 저는 사교육자고요. 학생들이 저한테 온 거는 학생들이 저를 믿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저도 이런 걸 가르치기가 별로 안 좋았다가 그걸 빨리 버렸어요. 이게 조금 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저희 반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걸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는 무기가 칼이에요. 그럼 칼도 물론 잘 쥐어줘야 되고 날도 날카롭게 다뤄줘야 되지만 전쟁에 나갈 때 칼만 들고 가면 물론 칼로도 충분히 싸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화살도 주고 활도 주고 설탕도 주고 폭탄도 주고 다 주고 야 혹시 모르니까 필요할 때 써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글쎄 모르는 일이잖아요. 내 학생이 내 애가 갔다가 이날 내가 열심히 교과서 공부했는데 이 문제가 교육과정 내로 안 풀려. 그럼 버려야 되잖아. 근데 뭔가를 알고 있었어. 그러면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당연히 비효율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푸는 게 먼저잖아. 답은 맞춰야지. 그리고 나중에 복습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프로예요. 그래서 저는 다 가르칩니다. 제 철학을 버렸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사법대생으로서의 철학을 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심지어 그게 약간의 주입이 될다 할지라도 전 주입까지 이건 외워. 어차피 이 이론은 대학과정 또는 그 이상이라서 못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시험 때 생각 안 나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풀었어요 라고. 그럼 기분 좋아요. 왜? 어쨌거나 내 애가 그것 때문에 하나를 더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개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전이죠. 즉 알고 있는 건 큰 의미가 없어. 이걸 계속 문제로 적용해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쓰이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뤄야 돼요. 이런 수업이 물론 저도 계속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만한 선생님이면 선생님 선생님의 뉴런 같은 거 있죠. 또는 또 어떤 분들이 계실까? 뭐 배성민의 빌드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이에요. 수능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번 여름방학에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미리 내 도구로 갖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여름방학에서 수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 그래서 내신이랑 수능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 도구를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이유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지금은 세 번째 내신해야 되잖아요. 내신은 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문제를 적게 풀면 일단 내신은 안 나와요. 내신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경험치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바로바로 수업 문제를 풀려면 보자마자 접근법이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제가 이제 엊그제 방학 시간표 짜면서 시간표를 쭉 재봤는데 다 주더라고요. 저번에 3주였거든요. 올해 4주예요. 즉 일주일에 2번 수업해도 8번, 4번 수업을 12번의 수업이 가능하고 학생들한테도 어마어마한 공부 시간이 잡혀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 문이과 어머님들이 다 계시겠지만 수트는 공통 과목이고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6평 얘기를 이따 하시겠지만 6평에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 수트였어요. 그래서 수트는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확실히 해주세요. 확실히 해주시면 적어도 올해 내신뿐만 아니라 내년에 수능 갈 때도 크게 도움을 받을 거예요. 수트는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적분은요. 아니 선생님 그 과목이 그렇게 비슷한데 얘는 왜 개념이죠? 얘는 약간 타협을 본 겁니다. 민망하지만 아까 이창희 선생님이 잠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적분 언제 했는지. 저희 반 기준으로 미적분 제일 많이 하는 친구는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돌아오면서 저희 반 입반하면서 한 번, 그리고 겨울에 한 번, 그리고 작년 겨울이죠. 그때 한 번. 딱 그때 3번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중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보고 온 친구들은 미적분을 일부만 봤다든지 뭐 도중에 들어와서 그때 안 봤다든지 하면 기껏해야 2번 봤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적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륨이 많죠. 볼륨이 많은데 양이 많다는 소리예요. 양이 많은데 이걸 다 애매하게 본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조금 봤다가 아니면 뭐 제일 흔한 게 이런 거죠. 잠깐 쓰면서 얘기를 하면 작년 겨울에 봤어요. 예비고일 때 봤어요. 예비고일에. 사실 저는 예비고일 때 본 건 민망하지만 잘 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수원수 미적 수학상 수학사를 다 보잖아요. 한 5과목을 다 보는 친구가 미적분에 얼마나 큰 무게감을 두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당장 수학상 내신 안 나와서 수학상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나마 이제 또 본 게 올해 겨울에 봤을 거예요. 올 겨울에. 이때는 수원수투 하면서 봤겠지만 아무래도 수원수투 과목 자체 내신의 어떤 문제 그리고 그 과목이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열심히 못 봤을 거라고요. 즉 애매하게 봤어요. 애매하게.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이 수원 수업이나 수투 수업을 들을 때랑 방학 때 미적분 수업을 해보면 이쪽에 집중도가 훨씬 떨어져요. 숙제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차피 내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그럼 언제 개념을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이죠.
어쨌거나 한 번은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 문제를 보겠다라는 건 결국 제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증명해 가면서 저 많은 양을 제대로 보고 이걸 그냥 제대로 보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게 고3까지 가야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수능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이게 지금 배웠다고 이때 배워도 1년 있다가 까먹는데 지금 배운 게 제대로 갈까요? 그걸 제대로 가게 해야죠. 그게 이제 저나 또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제일 추천을 드리는 건 개념 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과목은 이걸 안 만들어줍니다. 학생들한테. 어차피 바로바로 다음 내신할 거니까 개념 노트보다는 문제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 미적분 여러과학 특강은요. 이걸 반드시 만들어줘요. 이건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가는 노트예요. 수업을 듣던 듣지 않던 자기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 보는 날까지 미적분에서 배우는 것들을 담아놓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단거나 노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두면 언제 도움이 되냐? 이제 고3 겨울이죠. 고3 겨울에 고2 겨울이 맞나요? 고3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같은 얘기를 할게요. 고2 겨울에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 대부분은 이제 수능 수업도 같이 들으실 거예요. 저도 수능을 하지만 수능을 대비할 건데 고3 겨울방학 때 수능 수업 주로 뭐 하죠? 인강 듣거나 아니면 현강, 고3 선생님들의 일주일에 한 번간 루트를 따를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수업을 진행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거? 아니요. 아까 살짝 힌트 드렸는데 현준 선생님의 뉴런, 배성민의 필드 다 실전 개념 수업이거든요. 즉 고3 선생님들은 안다는 전제하에 이걸 진행한다. 물론 고3의 등급대에 따라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한 선생님들도 물론 있습니다. 많은 보편적으로 선생님들이 좀 메스하게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같이 하면 고3 때 무게감이 어마어마하죠. 고3 때 겨울방학 때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러면 얘 없이 그냥 이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비슷하다면서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친구들이 이걸 공부하다가 어쨌거나 시험이라고 하는 건 자주 나오는 건 있지만 모든 것에서 언제든지 뭘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물어봤는데 실전 개념에서는 잘 안 다루는 정말 생소한 것들이었어. 예를 들어서 미적분의 적분 쪽의 속도와 거리 이런 쪽 내용이었어. 그러면 여기서 다뤘어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잠깐 나 이거 배웠나? 여기서는 안 배웠거든. 그럼 올해 겨울에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주면 되겠네. 근데 그만큼 고3이 여유롭진 않아요. 거기다가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약간 심리적인 얘기인데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걸 좋아하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늦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늦으면 자기가 좀 뒤처진다고 생각을 해. 제 학생들 중에서도요. 인강을 예로 들게요. 뉴런이 제일 유명한 뉴런 실전 개념 인강이죠. 그거는 겨울에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미적분 뉴런은요. 제가 봤을 때 미적분 적어도 2번 정도는 제대로 본 친구들이 들어야 제일 효과가 있어. 근데 거짓말 안 하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요. 겨울방학 시작하면 뉴런 듣고 시작합니다. 왜? 못 따라갈까 봐. 지쳐질까 봐. 제가 물어봐요. 제발 너는 시발 좀 듣고 해라. 바이블이라도 풀고 풀어. 그래도 일단 열심히 들어서 따라가 보겠대. 그럼 이제 처음엔 잘 따라가요. 수업의 극한 루트는 괜찮거든. 이건 또 할만하거든. 근데 이쯤 와가지고 질문이 많아져요. 저는 그 애들 인강 질문도 다 받아주거든요. 저도 다 들어봤으니까.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 애가 요즘은 왜 질문을 안 오니? 그러면은 어려워서 나중에 하고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앞에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을 건데 그 친구가. 그래서 물론 미적분이 양이 많고 해야 될 게 많아서 실전 개념도 해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뭐 해야 되냐? 미래를 생각을 해서 지금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제대로 공부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개념서 있죠. 개념서 위주로 충분히 공부해 주시면 되고 이제 나올 때 됐죠?
미적분은 얘를 봐주세요. 어차피 수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어요. 즉 제 교재든 다른 교재든 모든 선생님의 교재를 봐도 거기에는 웬만한 주제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미적분은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나 내용들도 달라져요. 실제로 그래요. 모의고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즉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저나 아니면 여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그 무한한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무한하게 안 낼 거거든요.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우리가 결국 시험을 보고자 하는 평가원 그리고 교육청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겨울방학에 수트랑 미적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줄 거예요. 공부를 해줄 건데 수트는 문제 중심. 그래서 문제로 그냥 쭉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개념 다시 한번 학습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적인 심화를 통해서 개념의 이해도를 넓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수트 공부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 개념들까지 배우면서 진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게 수투예요. 사실 수1에는 조금 있고요. 수열 쪽에 조금 있고 수상하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투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한테 배웠는지가 탁탁탁 티가 나요. 어떤 문제를 어떤 친구는 되게 열심히 풀어서 답을 찍게 되는데 어떤 친구는 툭툭툭 답 찍게 돼요. 그러면 물론 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풀든 간에 답이 나왔으면 잘한 거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상 또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상 우수할 수밖에 없겠죠. 뒤쪽이. 그리고 당연히 내신 때문에라도 문제 많이 풀어주셔야 되고 수투는 그렇고요. 미적분은 일단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 올해 겨울에 조금 바뀌었지만 아직은 어떤 무게감 없이 애매하게 공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이번에 방학은 진짜 미적분만 하면 되잖아요. 수투는 뭐 정기반에 하실 거니까. 그러면 그것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제대로 개념 노트 만들어서 그냥 지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 그럼 뭘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어쨌거나 기출이라고 하는 건 평가원이 우리 그동안 이런 문제 냈어 하는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가이드하고 문제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한 판을 예쁘게 판서를 끝냈네요. 이런 식으로 써봅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일단 수투랑 미적분을 비교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학습법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뭐 PPT가 없고 제가 원래 준비한 게 좀 많아요. 준비한 게 많은데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 근데 일단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거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이거. 네, 그래서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만들었는데 일단은 뭐 2학년이시니까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수능 볼 때까지 이 반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3년 이끌어 나가는 강사고 부끄럽지만 최상위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어서 내신도 이번에 실적이 좀 많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수능도 이번에 제 수강생들 보니까 전체 한 60%는 1등급이더라고요. 6평을 보니까 2명 중 1명 이상은 1등급이 나와서 물론 1등 커트가 이래가지고 사실 민망해요. 자랑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예전 같으면 이게 막 92점이었을 거예요. 작년만 봐도 혹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통합이 되면서 점수가 좀 낮아진 거라 이과 어머님들한테는 조금 다행히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문과 어머님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실력이라는 건 결국 개인이 노력해서 취할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특강인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에 연간 커리큘럼 잠깐만 봐주시면 이번에 미적분이랑 수투 수업을 하는데 미적분은 정규반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규반 친구들은 저랑 같이 개념 노트를 만들면서 기출을 풀어나가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까지 대비해서 그런 미적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수투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전 개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물론 당연히 시작하기 전에 그 관련된 교과 개념은 한번 정리는 해요. 교과 개념을 정리는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문제 하나 개념을 심화하고 실전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뭐 스킬까지도 조금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당장 있는 내신이랑 내년에 제일 중요한 과목인 수투 그거를 연습하는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제 수업에 대한 특징이랑 뭐 라이브나 결석, 지각 보강 방법 그리고 왼쪽에는 제 수업의 어떤 관리 특징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뭐 사실 다른 선생님들도 다 하시는 거고 어디 가나 비슷한 시스템이라서 사실 좀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래도 학생들한테 항상 좋은 걸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규반 친구들은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수업을 여기에 벌써 이제 2자녀분째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감사하게 그때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 없었는데 올해 만들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모아놓는데 잘 잃어버려요. 특히 남자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찢어지고 난리 나요. 그래가지고 바인더를 만들었어요. 바인더. 굿즈라고 하죠 요즘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학생들이 제가 구멍까지 뚫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끼워놓고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틀린 문제도 복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인별 노트북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원장이다 보니까 독서실을 좀 따로 씁니다.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르게 개인 독서실이 있어서 정규반 친구들, 뭐 특강 수강생도 포함이에요. 그 친구들은 좀 구분된 공간에서 제 조용 독서실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독서실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는 언제든지 조교님이랑 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수업이면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한 분의 이상의 선생님은 계셔서요.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포트폴리오, 학생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하나 책임을 져야 되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주기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이거 공부해라 저거 공부해라 하고 학습 계획도 짜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규반 친구들은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제 수업이 좀 궁금하시다 근데 아무래도 입반 테스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데 들을 만한 방법이 없다 하시면 특강을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강은 뭐 일단 시험 없이 그냥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특강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아무래도 이제 제 수업이 맞는 친구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난이도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특강 신청해 주셔서 맡겨주시면 어쨌거나 수능이랑 내신까지 커버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정리쌤 나오셔서 수평에 대한 자세한 얘기랑 또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부영이었습니다. 다원교육에서 수업 가르치는 김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업할 때요. 한 요 정도 수업 들으면 이제 정신 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안 주면 막 노려보고 졸고 이러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일단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서 지금 배도 고프실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할 거고 앞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수학 2랑 미적분이 뭘 배우는지까지도 아셨죠? 집안에 이제 자녀분들한테 야 너 극한 좀 알아? 이렇게 아는 척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저는 6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학부모님들께서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평이나 수능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그 흐름에서 굉장히 명확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에 어떤 커리를 타는 게 가장 유리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6평 총평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름방학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 그리고 네 번째는 아침에 좀 덜 졸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하는지 볼 설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의 구성이 완전히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자,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 제가 수업하는 교실이에요, 어머님들. 여기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고 매일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보이시죠? 그분 보이시나요? 죽어서 시작. 쉬는 시간 이따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집중하는 걸로 해요. 수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공통문항이 1번에서 22번까지인데 수원수투에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8문제를 미적분 확통 기하에서 선택을 할 텐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 자 일단 보실게 작년 가형 등급 컷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번 6월 평가원 등급 컷인데요. 1등급 컷이 가형 기준으로 92점이었죠. 근데 이번에 아까 말했듯이 82점이고요. 이 컷은 84고 여긴 74고요. 77인데 67 정확히 딱 10점씩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6월 평가원 당일에 저도 이제 저 구영쌤이랑 모여서 같이 시험지를 풀어보거든요. 풀면서 총평도 하고 어떤 문제가 참신했는지 얘기하고 이제 해설 강의도 준비하고 이러는데 다 풀고 나서 둘이 공통적으로 했던 의견은 너무 쉽다, 큰일 났다 였어요. 와, 올해 수능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쉽게 내지 였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푹 주저앉은 거예요, 등급컷이.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냐면
고3 학생들 이제 이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학년 1학기 때 주구장창 미적분만 해요. 수투를 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미적분만 파는데 이전까지는 당연히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미적분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확통이랑 이제 과목 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올해 고3 아이들은 특히 작년에 코로나를 직격으로 맞아서 수원수투가 예년보다 약해요. 그것도 있고 올해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면서 수원수투를 아예 반복을 안 한 첫 세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이게 뭐냐면 그 오답률 베스트 10문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시험 오답률 베스트 10문항이에요. 이게 미적분 선택이랑 확통 선택인데 특징이 뭐냐면 재작년은요. 가형은 수능에서 오답률 베스트 10 안에 미적분이 6문제였고요. 직전 회의는 5문제였어요. 이번에 오답률 베스트 10문제 안에 미적분이 3문제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대놓고 쉽게 내겠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과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이 있는데 빼고 얘기할게요.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래요. A라는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으면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수원수투가 점수가 낮으면 가산점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미적분 선택자들이 표준 점수가 높겠죠. 근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6.7점 이상 차이 나는 평가원에서는 생태계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소리냐? 미적분을 선택해서 표준 점수를 폭발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문과 아이들이 가는 과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속된 말로 뭐 경제, 뭐 경영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러면 기존의 문과 최상위권들은 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면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과 확통 선택한 친구들의 표준 점수 유불리를 없애는 게 지금 평가원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을 건데 이번 6월에는 여실히 실패를 했고요. 그럼 이걸 더 없애려면 미적분이 더 쉽게 나올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3문제 있죠. 이 3문제 중에 한 문제가 더 없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여기서 더 쉬워질 건데 안심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미적분 한 번도 안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한 번 본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한 번 본 거나 안 본 거나 똑같다고 봐요. 기억을 거의 못 할 거고 이 정도의 친구들은 보통 내신에서 2등급 내지 3등급 나올 거고요. 모의고사도 보통 2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번에 비빌 수 있게 수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고요. 그러면 그냥 마냥 좋은 소식인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좀 더 이득을 취하려면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수원수투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원수투를 2학년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지금 재원생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최근 3개년 수능 평가원 모의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은 이미 다 푼 상태예요. 당연히 학교 내신에서 그게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2학년 때 이 킬러들을 경험하지 않고 3학년에 올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만 주구장창하다가 확통만 주구장창하다가 지금은 변별력은 수원수투에서 있는데 푹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번 유평에서 나왔듯이. 그래서 지금 아이들 뭐 다른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다른 반일 수도 있는데요. 내신 대비하고 있는 워크북을 좀 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실제로 평가원이나 수능 기출들이 얼마나 탑재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세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수원수투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공부하는 양의 70% 이상은 수능 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원래는 제 기준으로는 이번보다 더 잘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확통이 상대적으로 이제 미적분보다는 공부량이 적다 보니까 수원수투에 투자할 시간이 좀 늘긴 늘죠. 그래서 이제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과 확통 선택한 친구들이 점점 격차가 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문과랑 이과를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문과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크게 불리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에 맞게 잘 선택을 하시되 2학년 때는 미적분 절대 너무 선행에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 굉장히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여름방학이 무조건 하긴 하겠지만 처음 해도 두 번째 해도 큰 타격 없다.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가서 편하게 듣고 와. 대신 메인은 수투야. 방학에 수학 공부가 100이면 수투가 80, 미적분이 20 이 정도가 베스트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투가 수능에서 변별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밸런스 조절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학생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반 이제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7월 11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구성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3월 달에
모의고사 1등급이 70%가 넘으면 한턱 쏠게 했는데 거하게 썼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의고사는 뭐 96점, 100점이 나와요. 그래서 뭐 거의 다 모의고사는 1등급이라고 보면 되고 내신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1등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치고 가는 반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학년 때부터 수능평가원 모의고사를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수학적인 재능이 좀 있다 아니면 수학을 좋아한다가 아니면 사실 버티기는 쉬운 반은 아니고요. 11일에 개강을 해서 수학도 심화 ET 수업을 해요. ET 수업은 뭐냐면 에센셜 툴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수투는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앞에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수투랑 미적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수투는 아이들이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예로 22번 킬러도 수투에서 나왔는데요.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요. 상황 자체를 어렵게 꼬아놓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가는 두 번째 문제고 계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계산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구들을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시그니처 수업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걸 듣고 안 듣고가 점수차가 정말 많이 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6월 평가원 제 고3 재원생들 중에 22번, 20번, 14번이 수투 킬러였거든요. 이거의 정답률이 2학년 때 저한테 수투를 들은 친구들은 오답률이 30을 안 넘어가요. 근데 3학년 때 들어온 친구들은 오답률이 70%였어요. 그만큼 차이가 큰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넘어서 저희 반에 들어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류할 거면 이번 여름방학이 최적기라고 보고 그 뒤에는 아마 따라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특강으로 미적분을 진행하는데 저도 앞서 말씀했듯이 미적분도 기본 개념부터는 하겠지만 사실은 한 번 들었다 가정하고 갈 겁니다. 저희 반에 많이 들은 친구들은 3번 들었고요. 적게 들은 친구들 2번 들었고 처음 듣는 친구가 있긴 있는데요. 한 2명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미적분 처음 듣는 친구들은 따라가기가 버거울 거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류하고 싶다면 인강 하나 정도는 병행을 해야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높은 레벨로 칠 거고 저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은 3학년 때 수능 1등급은 전원 다 맞출 생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도 있고 이 친구들은 레벨도 굉장히 높고 수능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등급 나오게끔 준비하는 반이기 때문에 굳은 각오가 있는 친구들만 들으면 도움이 되는 반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시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이 뒤에는 3학년 때까지 커리큘럼이니까 편하게 읽어보시고요. 이 친구들 지금 목요일, 일요일에 수업하고 있는데 3학년 올라갈 때 수업 요일이 바뀐다는 점만 나중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전 수업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도전인데 여름방학에 아이들 잠이랑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 반은 아침 9시부터 클리닉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저희 스터디 카페가 이번에 새로 런칭이 됐는데 9시에 자리에 착석을 해야 되고요. 그날 오전에 뭘 공부할지 그리고 귀가하기 전에는 다 했는지를 확인을 받아야 갈 수 있어요. 3번 이상 무단 결석을 하면 그냥 수업도 못 듣게 할 겁니다. 아예 아웃 처리가 될 거라서 아침을 만약에 깨우지 못하면 나는 공부할 의지가 없어 라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그만큼 요구하는 것도 많고 과제도 많고 때려박는 게 많지만 리턴도 큰 수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어나지 못한다. 만약에 뭐 맞벌이신데 아침에 깨웠는데도 출근하고 났더니 얘가 연락이 안 된다고 이런 분들은 그냥 학원에 보내주세요. 제가 죽기 직전까지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침 클리닉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창현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로 런칭하는 반입니다. 고2부터 이제 프리 수능 대비반이라고 해서 특히 강서에 그런 친구들이 많죠. 내신을 아예 버려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미 제가 강하게 말씀 또 한마디만 드리면 양정 기준으로 3점대 뭐 강서 기준으로도 한 2점대 후반 3점대 그리고 그 외 학교들에서 3점대 보통 목동 지역은 3점대면 스카 있는 내신으로 가기 힘들다고 봐요. 그 친구들은 그리고 목동 지역 특성상 수능 점수가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지금 흐름 자체도 정시가 확대되고 있고 아까 외대보고 사례도 들어주셨는데요. 저희 반에도 지금 대표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장원고 학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2학년 때부터 내신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확통을 그냥 대놓고 한 번으로 찍고 오고만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허허 웃고 너는 그래 큰일 놈이다 뭐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인데 수학은 당연히 1등급이 나왔고 이 친구들은 이번에 수능
6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저희 반에 이화여고 이과 1등, 마포고 이과 1등 뭐 이런 외곽 지역 전교 1등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내신이 1점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6월 평가원에서 2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내신을 버리고 수능을 준비하려면 하고 아니면 수시를 준비해야지 둘 다 잡으려다 둘 다 못 쳐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이번 여름방학부터 딱 길을 딱 정해서 그걸 파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수투가 강세기 때문에 변별력은 수원수투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늦으면 안 돼요. 수원에서 만약에 최종 킬러를 다 안 풀었다? 이미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름방학부터는 적어도 수투랑 미적분은 탄탄하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이 수업은 내신스러운 문제는 다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내신에 도움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어도 내신 등급이 바닥을 칠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스러운 문제들만 할 거고요. 내신에서 쓰이는 조잡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대신 수능에 죽어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일례로 내신 문제 빨리 풀 때 이제 강사들이 많이 가르치는 것 중에 뭐 로피탈 정리 같은 거 있어요. 이건 대학에서 증명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뭐 빨리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수능을 내시는 교수님들께서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내용을 알면 더 빨리 푸는 문제는 당연히 안 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쳐내겠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쳐내고 수능에만 완전히 몰입해서 하는 수업이고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7월 중순에 개강을 해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수투를 한 바퀴 쭉 봐요. 개념부터 해서 수능에 나오는 수능스러운 개념들, 에센셜 툴들을 정리를 하고요. 중간고사 휴강 후 다시 기말고사 전까지 재개강 시즌에 최근에 나왔던 그리고 94년부터 작년까지 나왔던 수투 킬러 중에 주요 킬러들은 다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도 되게 많을 거고요. 중킬러를 많이 풀어야 올해 22번 같은 것도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정시에는 도움이 되지만 수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수업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친동생이 있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내신이 뭐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이라면 사실 2학기까지는 내신 챙기라고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3점대 중반이다, 뭐 그 이하다, 학교를 불문하고 그 정도면 너 그냥 다 때려치고 맹용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수능 공부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그거를 둘 다 잡다가 다 놓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저희 반에 이제 내신 때가 1점대 후반인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둘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좀 미끄러져서 수능으로 돌리려 했더니 고집부리가 안 하겠대요. 그리고 이따가 6월 평가원 이번에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그거를 본인은 몰라요. 학생 입장에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는 선택만 잘했어도 분명히 더 치고 올라갔을 텐데 안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랑 꼭 얘기를 나눠보시고 너 진짜 내신 1점대로 올릴 자신 있어? 자신 있냐고 물어봤을 때 확답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 결정하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인생을 좀 걸고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고민을 드렸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완전히 내신은 도움이 아예 안 되는 수업이라고 그리고 수능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이나 나머지들은 집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편은 이제 제가 학생들 관리하는 편인데요. 매 테스트마다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고요. 어떤 문제를 틀렸고 어떤 항들이 오답률이 높은지 그리고 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마지막에 따로 모아서 다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과제 완성도들이 있는데 이 과제 완성도가 100%가 되기 전까지는 비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업도 마지막 학생이 2시쯤 비과를 했고 그저께도 2시 반쯤 비과했고 그러니까 거의 건강 팔아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애들이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탄탄하게 관리가 들어가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저희 학생들이 종강할 때 주는 편지들이고 이 편지들에서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브로셔에도 학생들 수강평도 넣어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편지들도 넣어놨는데 편지를 보면 수업에서 어떤 걸 애들이 얻어가고 있고 어떤 느낌으로 종강을 맡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죠? 배도 고프시고 금방 한다고 해놓고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여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릴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였습니다. 자, 오늘 그 2022 여름방학 풀어봤는데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시간표 없는 오늘 두 분만 세웠고요. 요즘 설명이 너무 길시면 힘드셔서 강사들은 항상
짧게 하겠습니다 하고 20분 하고요. 그래서 자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고의 시간표 보시면 일단 다른 시간표도 조금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거기 시간표 7페이지 보시면 자 이병헌 쌤하고 김정은 쌤 나와서 수투부터 이제 전략들 얘기 나왔었고요. 자 미적분을 한 번도 안 한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윤수환 쌤하고 한동영 쌤 보시면 미적분 기본과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개념은 정말 한 번도 안 한 친구들 맞는 거고요. 기본이란 과정은 조금 성격이 애매한데 안 했거나 한 번 한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까먹은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적분 기본하고 개념은 똑같다 보시면 돼요. 다만 뭐 차이다 아침이냐 오후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수업 다 과제량은 30문제 이하로 가서 숙제를 최소화시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예, 수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는 최소화되고 30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30문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이런 거죠. 보통 내신이나 심화 수업, 실력 수업들은 뭐 풀어오는 게 주목적이 되면 이 수업들은 수업생 개념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과제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하 개념 실력은 예, 3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정확히 말하면 공간도형이죠. 근데 대부분 절평이라서 기하가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시를 노리는 친구들은 원점수 90점 이상 중간을 합쳐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 목동은 조금 그런 느낌이 약한데요. 저는 뭐 작년에 제 아이가 수시를 들어가면서 막내 애들 친구들 봐도 일단 서울대나 의대 목표인 친구들은 A 맞는 것보다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점수 중간을 합쳐서 90점 되겠는데 이 공간대응 쪽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 공부할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확통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확통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확통 개념 실력인데 자, 이 시기에 확통이 1년 과정이었던 친구들은 목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통계만 하면 되고요. 통계는 본인 정규반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미리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적절히 인강 보셔도 돼요. 그럼 여기 있는 확통 개념 실력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2학년 2학기 내신을 하고 싶다 친구들, 예, 그 친구들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3학년을 보는 수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 그 김경환 선생님 수업은 좀 더 어디 방점을 주냐면 2학년 2학기 내신 방점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예 문수환 선생님은 3학년 1학기를 보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문과 학생들은 고민되죠. 확통을 언제 선행을 할 거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원 수토에 약한데라고 하는데 아까도 뭐 문과 아이들 많이 밀리는데요. 이번 겨울방학에 문과 친구들은 뭐가 고민일까요? 3학년 1학기에 확통을 해야 되겠죠. 근데 확통을 하면서 얘가 수능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수학이 몇 과목인 거예요? 세 과목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겨울방학에도 이 친구는 여전히 수학을 몇 개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학년에 이 확통 내신을 얼만큼 할 거냐? 3학년에 확통 내신은 보통 EBS 베이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내신들을 많이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문과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수학을 세 과목 하겠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하고 2학년 2학기에 어떤 전략을 잡을 거냐는 아이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과보다는 문과가 유리한 점은 뭐예요? 이과 학생들은 여기다가 수원, 수투를 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미적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과탐이 들어가는데 원장님 저희 아이들 사탐 하는데 근데 사탐은 아이들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내신하고 가려고 하나요? 항상 문과 애들은 뻗ing기죠. 혼자 할 수 있다. 근데 이과 애들은 과탐학원 가야지라고 하면 뻗ing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냥 처음에 뻗ing겨도 내신 한번 받아보면 엄마 과탐학원 구해주세요. 그만큼 이제 과탐이 사탐보다 부담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에 문과 학생들이 수투만 할 거냐 확통 선행을 할 거냐 하면 항상 좋습니다 사실. 근데 웬만하면 하면 좋은 게 어떻게 돼요? 문과 학생들 여기 부담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엄마 수투가 중요한데 수투 올인할게라고 하는데 제 경험상에 얘가 주 5일 내내 수투 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개념을 짚어주고 여기 갔을 때 이게 이런 거죠. 이과 애들보다 수학이 밀려요. 그럼 문과 안에서는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보다 확통을 잘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런 느낌 보시면서 어머님들이 시간표 보시면 되고요. 아까 김경환 선생님 수투 개념 말씀드렸죠. 월화목금이고요. 이번에 이제 1학년들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이제 확실히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져서
1학년 정규반은 이제 어머니 1년 거쳐봤으니까 함수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고요. 경우의 수도 되게 애들 많이 실수하죠. 그래서 1학년 정규반 학생들은 그런 무료 특강을 만들었고요. 2학년은 사실 무료로 수업할 만한 커리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투 선행이 아까 안 돼 있던 친구들 주 4회 수업이죠. 이제 주 4회인데 수강료는 주 3회처럼 만들 겁니다. 왜냐면 요즘은 수강료 얼마 내도 상당히 물어본 빈도가 많아져서요. 다만 이제 수투를 거의 안 했거나 안 한 친구거나 한 번 했지만 거의 안 한 친구들은 사실 수투를 주 4회, 주 5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와 수강료 문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 4회라고 해서 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면 수강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운해서 책임지고 주 3회처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을 미리 준비하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고 국어는 아까 시간표 말씀 안 드렸는데 국어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유현준이라고 작년 대치다운에서 저하고 같이 조기승만 했던 친구고요. 여기 시간표는 공간 시간표를 안 빼놨는데 거기다 적어놓으시면 돼요. 아까 독서 얘기했던 게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이고 독서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정래, 맹룡, 국어 유현전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2 정규반은 이병 김정 선생님만 들었고요. 뭐 오늘 하이퍼만 나와서 좀 섭섭하실 수 있는데요.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MD반 한동영 선생님 아까 보셨지만 한동영 선생님 뭐 있죠? 아까 미적분 개념반 있죠. 그래서 그 정규 수업을 같이 병행하는 친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 수업하고 미적분 개념 같이 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스카이반의 문성환 선생님, 양도현 선생님도 전부 다 당연히 다 뭐예요? 수투 수업들 진행을 하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미적분 수업을 깔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들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시기에 변화를 줄 거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동영, 문성환 선생님은 미적분과 같이 하겠다는 건 특별한 일이 없으면 3학년까지 한번 끌고 가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름방학 시간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뭐 설명해 드리셨는데 조금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